싸늘한 새벽 공기가 분주했던 강남 테헤란로의 열기를 간신히 식혀갈 무렵 강민주는 거의 좀비처럼 변한 자신의 몰골을 애써 무시하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29살,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 넥스트 드림의 핵심 개발자. 남들이 보기엔 탄탄대로였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퀀텀 점프. 회사의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목표는 달콤한 성공의 향기를 풍겼지만 그 이면에는 개발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까지 갈아 넣는 듯한 압박감이 존재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오디세이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고 민주는 팀장으로서 거의 일주일 넘게 사무실 간이 침대와 모니터 앞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젠장, 비까지 오네. 건물 밖으로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피로에 절어 뻑뻑한 눈을 깜빡이며 민주는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개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프로 DJ의 나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성공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업계의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커브길을 돌아서자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과 함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굉음과 함께 온 세상이 암전되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어린 시절 스케치북에 서툴게 그렸던 우주 로켓 그림이 떠오른 것 같기도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눈을 떴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무의 공간이었다.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몸이 아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때 저 멀리 한 점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발을 내디딜 필요도 없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이 그 빛을 향해 부드럽게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다.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이 온몸을, 온 존재를 감쌌다. 이것이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성공도 인정도 아닌 바로 이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 그는 자신이 우주의 일부이자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정화의 눈물이었다. 빛의 중심에는 어떤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특정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온화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민주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가? 민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코드들, 밤샘 작업,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감, 가족과의 단절된 대화, 친구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견고했지만 창문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 안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갇혀 있었던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탐험하는 과학자를 꿈꿨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순수한 열망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꿈은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고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이 삶의 지표가 되어버렸다. 후회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곧 따뜻한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다. 마치 그 존재가 그의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받아주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 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안식하고 싶었다.
하지만 존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내가 매듭지어야 할 인연과 시작해야 할 노래가 남아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늘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던 어머니. 그리고 문득 아주 사소하지만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를,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앱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익명 고민 나눔 플랫폼.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강렬한 의지와 함께 그의 의식은 다시 현실 세계로 빠르게 끌려 내려왔다. 환자 돌아왔습니다. 심박수 정상, 혈압 체크, 산소 포화도 확인해. 부산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차가운 기계음,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소독약 냄새.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래, 살아있다. 강민주는 다시 돌아왔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민주는 한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꿈이었을까?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 빛의 따스함, 압도적인 사랑의 감각, 존재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갑고 낯설기만 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자신의 팔,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도시 풍경, 그리고 문병 온 가족들과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다. 사고 당시에 끔찍한 순간이 반복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 눈부신 빛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잠 못 이루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욱 낯설었다. 예전에 날카롭고 예민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딘가 깊고 슬픈 빛을 담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찾아온 몇몇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혹스러운 침묵이거나 몸이 많이 약해져서 헛것을 본 거야 라는 위로 아닌 위로뿐이었다. 직장 동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은근히 프로젝트 복귀 시점을 물어왔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 투자 유치, 경쟁사의 동향 같은 것들이었고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깊은 소외감과 고독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조금 맑아지는 듯했다. 한쪽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몸은 좀 어떠세요? 고개를 돌리자 자신을 간호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윤서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유난히 그를 세심하게 돌봐주었던 기억이 있었다. 아, 네. 윤서아 간호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망설였다. 이 사람에게도 내 이야기는 그저 헛소리로 들릴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재촉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간호사님, 혹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고 났을 때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시작했다. 빛과 사랑, 그리고 존재와의 만남. 처음에는 주저하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분해졌고 어느새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차마 서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또다시 돌아올 동정이나 무시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경험이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이 민준 씨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 순간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편견 없이 공감해 준 것은
깊은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서아의 말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내게 무엇을 남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아는 민준에게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다. 힘들 때마다 여기에 뭐든 적어보세요. 민준 씨 아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 이후 민준은 서아가 건네준 노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조금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연결과 사랑의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과거의 목표였던 성공이 아닌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해왔던 작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익명 고민 나눔 플랫폼. 그래,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대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퇴원 후 민주는 넥스트 드림에 사표를 냈다. 대표와 팀 동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약간의 퇴직금과 예금을 자본 삼아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밤낮 없이 코드와 씨름하는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성공에 대한 조바심이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자신의 속도대로 해나갈 뿐이었다.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 작은 부족으로 막막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을 떠올렸다. 그리고 서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가끔 민준의 작업실에 들러 간식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민준은 서아와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소원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새로운 도전을 걱정했던 부모님도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조용히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명절에 찾아뵌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내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서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몇 달간의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마음의 등대라는 이름의 작은 플랫폼이 세상에 나왔다. 화려하지도 대단한 기능을 갖추지도 않은 소박한 웹사이트였다. 민주는 플랫폼을 오픈하고도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봐 노심초사했다. 과연 누군가 이곳을 찾아줄까? 내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민준의 눈에 작은 알림창 하나가 들어왔다. 마음의 등대에 새로운 게시글이 등록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하자 서툰 글씨체로 쓰인 짧은 감사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었는데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익명의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는 것.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